안녕하기 힘든 암호화폐 시장, 그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달러가 약간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 그 중에 중동 전쟁 때문에 국제 유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도 여전히 자빠지면서 6만 달러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한때 5만 9천 달러 선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6만 489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2340달러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중동의 지정학적인 위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위기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전 세계의 경제 위험 및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IMF는 경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서 국제 유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란이 이스라엘의 석유시설을 공격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를 조 바이든과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공격하게 된다면 국제 유가는 더욱더 오를 수밖에 없겠는데요. 여전히 미국 정부는 중동이든 유럽이든 전쟁을 중지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오히려 부추기는 느낌? 우크라이나 역시 미국이 지원을 해준 에이테 킁킁스로 러시아의 레이더 기지를 공격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게 됐었는데요. 푸틴이가 경고를 했었죠. 서방 무기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순간 해당 무기 제조 국가는 러시아와 전쟁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미친 곰의 옆구리를 찔러대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계속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바이든 정부. 이런 부분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떠나서라도 바이든 및 미국 민주당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 까마타 해리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미실현 자본이득세, 투자한 자산이나 들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이를 매도하지 않아도 세금을 뜯어가는 이 미친 세제를 다시 한번 지지를 한다라고 밝혀가지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산을 팔지 않아도 자본이득에 대한 25%나 되는 세금을 부과한다. 야, 진짜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가능한 것인가? 이에 대해서 실리콘밸리는 크게 반발했으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지금 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인지 모르겠지만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코인데스크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암호화폐 투자자와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암호화폐가 중앙정부의 통제 없이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약화시킨다. 즉 가치가 절하되고 있는 미국 달러에 대한 이런 방책이랄까 해치 자체를 무효화시켜버리는 그런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전체 하향 평준화, 전부 다 못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백악관 관계자는 이 부유세는 우리 세지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되도않은 어거지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계획은 고래 투자자들을 매각하도록 유도해가지고 모든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대형 투자자인 예를 들어 팀 드레이퍼, 마이클 세일러, 윙클보스 등등은 최대 1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청구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항상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세제 같은 경우는 상위 1%만 건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들만 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는 영향이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런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로 인해 가지고 파장이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발상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한국의 금투세와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한국에 금투세가 있다라면 미국에는 까마타 해리스가 있다. 그리고 또한 참고로 세계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허리케인 때문에 쑥대밭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인당 750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들은 미국 시민들은 굉장히 황당해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불법 이민자들에게 돈을 몽땅 퍼주고 호텔도 공짜로 퍼주고 그리고 또한 우크라이나에게만 80억 달러를 최근에만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밝혔는데 막상 미국 시민들이 위기에 처하니까 꼴랑 750달러. 요즘 물가로 750달러로는 거의 며칠 버티지도 못한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며칠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미국의 동부 쪽 항구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파업에 들어갔죠. 그리고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시민들이 과거 트라우마 때문인지 갑자기 화장지를 엄청 사재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자, 근데 미국 화장지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수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지를 굳이 살 필요가 없는데 미국 시민들은 자동적으로 화장지를 사고 있다.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조롱이 또 돌고 있다라고 하네요. 항만 파업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미국 경제에는 정말 여러가지 다양한 방면으로다가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인 비트코인 소식.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인 로 카나가 미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 잠재력을 감안할 때 미국 정부는 이러한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로 카나 의원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몇 안 되는 민주당 소속의 의원. 자,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어제 9,203만 달러가 유출이 됐는데요. 블랙락에서 안타깝게도 1,400만 달러가량의 유출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메타플래닛, 일본의 상장사로서 비트코인 매집하는 걸로 지금 유명하죠. 자, 근데 비트코인 매입뿐만 아니라 트레이딩에도 일가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을 대거 사들여가지고 이번에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하는데요. 풋옵션을 팔아가지고 비트코인 현물을 추매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수익은 비트코인 대략 24개 정도 144만 달러의 수익을 거둬가지고 이걸로 다시 비트코인을 살 예정이다. 이어서 이전부터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크립토코언트의 쭈기용 대표. 그는 최근에 이렇게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의 변동성은 선물 시장의 게임일 뿐 비트코인 고래들은 비트를 매도하지 않을 것이다. 오래된 고래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높은 수익을 보지 못했고 최근 상승장에 들어온 고래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거의 내지 못했다. 내 생각에는 개인 투자자의 유동성이 대거 유입되기 전까지는 거래소에서 매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새로운 신입 고래가 한 마리 나타났는데 전례 없는 광풍의 속도로다가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당 고래 주소가 ETF 유입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ETF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고래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상황에 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QCP 캐피탈 역시 10월달의 상승장은 취소가 된 것이 아니라 잠시 일시적으로다가 중동 사태로 인한 긴장 모드일 뿐 조만간에 다시 한번 10월의 상승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어가지고 여러 분석가들 첫 번째로 케인 아일랜드 얼터너티브 어드바이저의 투자고문 티모시 피터스는 이야기하기를 업토버는 역사적으로 10월 19일 이후에 나타났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라 라고 말한데 이어가지고 비트코인 관련된 책만 5권을 썼다라는 올리버 벨레즈 역시 10월에 업토버 10월 상승장 같은 경우는 10월 전반이 아닌 후반부에 나타난다. 10월 초반에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는 것은 이후 상승을 위한 일시적인 조정,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잠시 물러나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월부터 상승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분석가들. 스탠다드 차트드 역시 비트코인이 만약에 6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는 줍줍 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트를 매수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줬고 일부 분석가들은 지난 몇 달간 비트코인이 저점을 5일에 찍었기 때문에 5일, 미국 기준으로는 내일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내일을 조심하라라는 경고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9월 같은 경우는 저점을 6일날 찍었어요. 그 외에 다른 달들 같은 경우는 5일날 저점을 찍었습니다. 자, 과연 이번 달에도 저점을 5일이나 6일날 찍게 될 것인지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저점을 찍게 된다라면은 그 자리가 매수 찬스가 또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인컴샤크 분석가는 어제 이런 의견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투자자들이 많이 보인다. 보통 이렇게 하락이 시작되게 되면 한 번에 반등 나오지 않고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59,000달러에서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57,000달러까지 한번 쑥 내렸다가 말아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는 안 간다. 59,400달러 선까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내린 다음에 그때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남겼었고 로이 분석가도 똑같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59,600달러대 유동성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고 롱치고 있는 사람들을 청산 한번 시킨 다음에 그때부터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다가 비트코인 10월 상승은 달 후반부에 나왔다라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비트코인이 좀 잘 버텨줄 수 있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어제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2035만 달러 순유입, 블랙락에서는 18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이 유입이 되었었고 다음으로는 타오
최근에 엄청난 돌풍을 불러일으켰었던 AI 프로젝트 타오 같은 경우 LG 분석가 460달러 수준까지 한번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봄직하다. 다음으로 해서 아캄 같은 경우 지금 지지 구간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데 해당 지지 1달러 245 센트가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한번 상승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랜드 분석가는 아파트 앱토스가 최근에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지 확인 후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달러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어서 며칠째 세이 차트를 주목하고 있는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지금 거의 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이 같은 경우도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어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아베 펀드를 출시했다라고 밝혔고요. 디파이 프로젝트인 아베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타오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이 최근에 그들의 AI 펀드에 포함을 시키고 나서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과연 아베는 어떨 것인지. 다음으로는 도지코인이 미국 내에서 여러 소매업체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 뉴욕의 윌리엄스버그 피자, 애리조나 템페의 유니버시티 스포츠 그릴 등등에서 도지코인을 활용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왜 도지코인을 선택했느냐? 바로 수수료가 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도지는 무한 발행이다라는 거. 발행에 한계를 둘 수만 있다라면 좀 더 높은 활용도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우루과이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정식 가상자산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남미 쪽에서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로 접어들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타는 금요일 즐겁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토마토 채널도 좀 도와주기 불타는 광조댓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